여러분은 지금 홍준표 후보가 개 한 마리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 장의 사진이 홍준표 후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죠. 홍준표 후보는 시시때때로 마치 어제는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리고 나는 원래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제는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평가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개 한 마리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우리 집 강아지 시바견 순금이. 그러면 홍준표와 개 하면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불과 3개월 전 홍도야 하면서 남이 쓴 글, 남이 그린 그림, 그렇게 해서 낸 홍도는 잘 있느냐라는 책을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그거 나에게 아주 중요한 책이다, 그거 봐달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써 있는 그 애틋한 사연, 그러니까 자기가 경남도지사 하면서 빚을 다 갚았다, 그 기념으로 나무를 심었더니 그걸 그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말려 죽이고 그걸 뿌리째 다 뒤집어서 뽑고, 그거를 속이 쓰리게 그 TV로 보면서 그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홍도는 잘 있느냐? 그게 이제 2018년의 일이라고 하는데 2017년 4월에 홍도를 버리고 왔죠. 어쨌든 개 입장에서는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 보궐대선 나가겠다고 아는 사람한테다 줘버리고 왔다. 그 홍도가 그 개가, 다 큰 개가 2마리 암컷 수컷 있었고, 그 수컷이 금비, 암컷이 은비였는데, 어쨌든 그 2마리 사이에서 진돗개 7마리를 낳고, 그 도합 9마리 중에 1마리가 홍도인 겁니다. 암컷이고.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진돗개를 남에게 주고 왔다. 뭐 그 전에 분양을 했다면 다행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문 보도가 됐습니다. 진돗개 기르다가 파양했다. 그러니까 말이 파양이지 어쨌든 버리고 왔다 하는 거죠. 그렇게 온 사람이 거기 나무가 뽑히는 걸 보면서 홍도는 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 이게 책에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설정된 대화일 수 있습니다. 그 책 쓴 사람이 홍도는 잘 있답니다 이러니까 그럼 됐고, 이거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은 감성팔이 한다고 했겠죠. 진돗개 거기다가 뭐 나중에 보니까 뭐 아파트에서 기를 수 없어서 거기 그 경남에서는 관사에 잔디밭도 있고 해서 좀 기르다가 그 관사에서 떠나면서 개도 두고 왔다, 남한테 줬다. 결국은 애초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진돗개 키울 수 없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하면은 홍도, 이거를 뭐 자기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실어주고 그랬는데 6월에서 숫자 6이 숫자 9로 뒤집어지니까 갑자기 진돗개 대신에 시바견 순구미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홍도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홍도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이 홍준표의 인간적인 면이 어떻고 바로 그 책 뒷표지에 써 있는 글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시박연 순금이를 들고 나온 거죠. 그 시박연 이름도 그렇지만 이 시박연이라는 품종이 일본의 그 대표적인 개 품종 중에 하나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돗개 버리고 시박연 들고 나왔다. 진돗개한테는 배신하고 마치 그런 일이 없는 듯이 나는 원래 시박연 키웠다. 우리 집 강아지 시박연 이러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개를 들고 나왔는가? 그리고 뭐 시박연도 그렇고 진돗개도 그렇고 막 귀엽고 보송보송한 그런 애완견 타입은 아니죠.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뭐 배신자, 당을 해체하려고 한 자, 이러면은 또 유승민 후보, 그리고 그냥 배신자, 이러면 윤석열 후보, 뭐 이들을 욕하는데 그전에는 계속 진돗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박연 안고 나왔으니까 그들이 시박연만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본인의 컨셉이 그거였는가?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멀뚱하게 시박연 안고 앉아 있는데 글쎄 좀 낙담한 사람 같기도 하고 또 경선 포기한 사람 같기도 하고 혹시 내가 이 시박연 안고 있으면 좀 곱게 봐줄까? 뭐 그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지는 남 욕하자고 앉아있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혹시 굉장히 그 홍준표 후보는 좌절해서 일어서는데 빠르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미움을 담뿍 받고 더구나 애국하는 국민들, 뭐 보수, 또 사실은 정통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사상을 지닌 국민들에게 이거 애초에 몹쓸 인간이구나, 배신자구나. 왜냐하면 MBC 나가서 저쪽 말 하는 사람하고 헤헤거리면서 거기 막 귀를 쫑긋거리는 게 보이죠. 말 장단 맞춰가면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하는 게 다 옳습니다. 조국은 죄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잠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진짜 구겨서 버리고 싶게 그렇게 지금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어떻게 해볼까? 나도 좀 윤석열 흉내를 내볼까? 이래서 이 큰 개를 안고 나온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윤석열 후보의 그 토리 인스타 이게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도 순금이 아빠 인스타 이런 거 하려고 안고 나왔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이 순금이 보니까 엄마개입니다. 그 귀엽고 깜찍하고 앙증맞은 그런 타입이 아닌 것이죠. 인스타에서는 인스타의 그 스타 조건은 앙증맞은 게 최고죠. 그런데 이거 엄마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또 하나는 시박연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로트와일러를 기를 수도 있고 뭐 중국산 개를 기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 나간다는 사람이 중국 대표 품종 개를 안고 이게 좋다고 하면 그건 바로 친중 소리 나옵니다. 이거는 국민 정서인 것이지
그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시바견 들고 나가면 정말 욕먹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일본 총리가 이 총리의 첫 번째 개다. 총리를 나타내는, 대신할 수 있는 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게 한국산 진돗개다 이러면은 그거야 말할 수 없이 비판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짓 안 합니다. 다른데 뭐 비숑을 기른다. 그거 갖고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계, 일본계를 기른다 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정서를 정말 건드리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순금이 아빠 인스타 가지고 인기를 좀 올려볼까 한다면은 홍준표 후보가 그 색채 감각이라든지 그 옷을 맞춰 입는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요란한 걸 좋아하죠. 그거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다가 여기까지 갔구나 하는 그 홍준표 의원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빨간색 꽃무늬가 막 있는 셔츠든가 양복 속에 그걸 입고 국회에 나타난 사진인데 거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양복 그 긴팔 옷을 입을 때였는데 양복 소매 끝에 보이는 빨간 꽃무늬. 와, 그건 정말 대단하다. 세상에 거칠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를 귀여워하고 이런 게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그 즐거움을 줘야 합니다. 그 자체에서 느끼는 그 사람들이 귀여운 강아지를 보면서 자기 기분도 굉장히 이렇게 밝아지는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실은 많이 내보내는 게 토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비숑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는 얼굴이 그렇게 막 귀엽고 뭐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얼굴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비숑, 얘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둘이 조합을 이루어서 그리고 아주 재치 있는 그런 멘트. 동물들이야 뭐 별다른 게 없죠. 동물들이 무슨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토리 인스타가 인기가 있는 거는 전적으로 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관리하는 사람의 그 센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 기본은 얼굴이 좀 돼야 한다. 하다못해 개주인하고 개 둘 중에 하나는 얼굴이 좀 돼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듯이 홍준표 후보를 보면은 안 귀엽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슨 연예인 사진도 막 갖다 놓고 진짜 젊어 보여요. 그거야 제 눈에 뭐가 씌인 사람들이나 그렇게 보는 거지 어디가 귀엽습니까? 홍준표 후보 방송 나오고 할 때 막 볼이 탱탱해가지고 뭐 사진하고 영상은 좀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 모습 보십시오. 이게 본 모습이지. 뭐 보톡스 한다고 해서 분장하고 조명빨이 좀 받쳐준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본 모습을 가지고 자신 있게 승부를 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는 귀여움 쪽으로는 승부하기에 좀
원초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꼬질꼬질한 마스크 그 파란 거 좀 쓰지 마십시오. 떼탄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옷도 푸르딩딩하게. 차라리 그러면은 완전 새파랗게 강철 옷을 만들어 입든지 전부 후줄 커내가지고 이 사진도 보면은 바지가 그냥 쭈글쭈글 해가지고 서면은 금방 비틀거릴 것처럼 그렇게 근육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 홍준표 후보가 중요하게 여기는 2030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육 없는 남자. 이준석 대표도 근육 없는 그냥 솜방망이 무슨 기름 뭉치 이러면서 미움받고 있죠. 그 사람도 운동도 안 하고 홍준표 후보는 옷을 그래서 이렇게 좀 흐느적하게 입으면 대단히 초췌해 보이고 안 그래도 파란색은 빨간색보다 생기 없어 보이는 색입니다. 선택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시박연 순구미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가면은 둘 다 인물이 안 나와가지고 마이너스입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그 토리 인스타 같은 효과가 안 나온다. 그리고 이거 멘트 누가 쓸 겁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에 댓글 쓰는 수준 보면은 사방이 지뢰밭이나 폭탄이나 막 상소리 아니면은 19금 뭐 이상한 거 아니면은 막 갑자기 홍준표가 무슨 운이 되게 좋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그런 거 써놓으면 이제 폭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개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뭘까? 이것도 있지만 시침이 뚝 떼고 우리 집 강아지 이러는 것도 이 사람의 그 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컷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순금이는 백구가 아니고 누렁이니까 일단 홍도는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홍도가 이름을 바꾼 건 아니다.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이 데리고 있는 게 그 숙회가 아니고 암캐인데 또 그 남녀차별을 한다. 홍준표는 남녀차별을 하는 그 시대에 안 맞는 인물이다. 이게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기로 하죠. 여기 보는 것은 그 집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장하성 씨의 2018년도 재산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아파트. 왜 이렇게 겹쳐 있을까? 보니까 단독주택과 아파트 본인 거, 단독주택과 아파트 배우자 거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을 한번 보자.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건물 240.54제곱미터. 여기 단독주택.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건물 240.54제곱미터. 아, 이러면 한 채의 단독주택, 하나의 부동산 물건을 본인과 아내가 어떻게 나눠서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단독주택은 전체 중에서 120.27제곱미터를 남편이 또 120.27제곱미터를 아내가 똑같이 나눠 갖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건물,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건물 같은 부동산 물건입니다.
역시 134.48제곱미터 중에 67.24제곱미터를 남편이, 똑같은 건물 67.24제곱미터를 아내가 이렇게 똑같이 가지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의 2020년 재산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파트 본인, 사무실 전세 임차권 본인, 아파트 전세 임차권 본인, 아파트 배우자. 그러면 부동산 물건이 일단 표기된 게 4개인데 3개가 홍준표 거, 1개가 부인 거. 이렇구나. 그러면 아파트와 아파트를 봅시다. 여기 아파트, 나머지는 다른 물건입니다. 여기 아파트를 보면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건물 151제곱미터. 밑에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건물 151.00제곱미터. 동일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인과 나눠서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봅시다. 홍준표 후보는 151제곱미터 중에 117.44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은 151제곱미터 중 33.56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하성 씨하고 다르죠. 150 중에서 30을 배우자, 홍준표 후보의 아내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다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150의 3이니까 5분의 1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치즈케이크 한 판을 사면은 5등분을 해서 한 조각을 아내에게 주고 4개를 자기가 가집니다. 홍준표 후보는 가령 물을 5병을 사면 1병을 아내에게 주고 4병을 자기가 마십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남녀 차별이다. 부부 유별 정도가 아니고 남녀 차별이다. 이러고 보면은 요즘에 설거지는 내가 한다. 이런 소리 하는데 설거지는 내가 하고 부동산은 내가 다 가진다. 또 이런 게 되지 않는가? 이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요즘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양파 같은 인간이다. 이 홍준표 후보는 아예 이 감각이 일반 대중하고 다릅니다. 지난번에 강간이 어떻고 이런 책에 나왔다는 이야기 하죠. 우리는 홍준표 후보가 억울한 거 압니다. 본인은 아마 그런 결과가 생길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간다. 이걸 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렇게 나눠 갖나 그게 맞잖아 하는 홍준표 후보. 꼭 이걸 갖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 차별이라는 것이 이 사람은 아예 그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홍준표 후보는 숨 쉬는 것도 의식을 가지고 숨을 쉬지 않으면 남녀 차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고 안 내려면 항상 각성된 상태에서 한번 속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어디서든지 펑크난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여태까지 보수가 쇼였다. 원래 보수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자리가 탐이 나서 그리고 좀
돈 벌고 싶어서 이랬던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조국 씨한테 가서 꼬리치고 문재인 씨한테 꼬리치고 하다가 그게 국민들에게 들킨 것이죠. 남녀차별 안 한다 하고 지난번에 남녀차별 했다가 내가 혼났지. 그래서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생활 자체는 남녀차별을 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서 긴장감 없이 개를 안고 나와서 찍은 사진을 떡하니 페이스북에 올려놓는 그 감성하며 이게 어떻게 읽힐 것인지를 모르는 그 감각,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한계고 어쩌면 홍준표 후보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커서 신의도 없이 어제의 홍도는 다 잊어버리고 진돗개는 내다 버리고 시바견 붙들고 나 개를 예뻐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나타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순금이를 안고 찍은 이 사진은 결국 홍준표의 양심의 고백이다.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